현재 전 세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인류가 이전에 겪을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연 이전의 평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이 스스로를 높이며 자화자찬을 하자 전 세계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언론을 통해 WHO 사무총장이 보낸 서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과 WHO는 중국이 이번 사태를 퇴치하는데 밀접히 협력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은 현 상황에 대한 예방과 통제, 경제 상황의 단계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했다며 칭찬한 것이죠. 또한 중국은 앞으로 WHO 및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보건안전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중국은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으니 중국이 글로벌 보건안전소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은폐 때문에 초기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중국이 글로벌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WHO와 중국은 꽤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WHO는 세계에서 비난을 받을 때마다 서로를 옹호해주고 있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WHO는 중국의 뛰어난 대응과 조치에 국제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연이어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특히 WHO는 이번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초기에 신속하게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야 했는데 중국 때문에 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WHO가 신속하게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면 현재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WHO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확산 초기에 WHO가 중국 편에 서서 사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WHO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WHO는 미국에 감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관심 있는 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지금까지 WHO 사무총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누구보다도 WHO 사무총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이제 전 세계인들의 압박을 받으며 원성까지 사고 있으니까요. 현재 change.org에서는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비판하며 사퇴 청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을 기준으로 벌써 99만 5,754명이 동의를 했으며 곧 100만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4월 22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회의 브리핑에서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년 동안 생명을 구하고 WHO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세계적인 대유행을 멈추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시기라며 지금은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발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WHO 사무총장은 중국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다 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미국은 중국과 WHO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2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발발 초기에 중국이 바이러스 샘플을 파괴했다고 밝히면서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를 추적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2월 31일 베이징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바이러스 발병 사실을 WHO에 통보한 후에도 중국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테스트를 중단하기 위해서 세계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을 제지하고 초기 바이러스 샘플까지 파괴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중국의 초기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공식 집계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학저널 더 랜셋에 발표된 홍콩 대학 연구에서 중국 당국이 차후의 수정을 통해 도입한 판정자 분류 방법을 따를 경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연구에 따르면 홍콩 대학 연구원들은 중국은 2월 20일까지 중국이 공식적으로 약 5만 5천 건의 판정자가 아닌 최소 4배가 더 많은 23만 2천 건의 판정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무려 현재보다 2개월 전에 중국은 20만 건이 훌쩍 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증상이 경미하고 무증상인 판정자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현재 추정된 것보다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도 판정자 수가 8만 3천 명 정도라고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중국의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인데 중국이 스스로 글로벌 보건 안전에 기여했다면서 자화자찬을 하다니 세계 각국으로부터 빈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중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만 무려 원화로 3경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2019년 중국의 GDP가 대략 14조 달러, 원화로 1경 7천조인 것을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론 나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미국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국가에게 정보를 은폐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책임에 대한 국가면제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가면제란 국제법상 중국에 인정되는 법적인 면책을 말하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 귀속되는 행위와 국가의 재산은 타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고 타국은 면제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ABC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40개국의 1만 명의 시민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이 전 세계로 현 유기를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의 20조 달러, 원화로 대략 2경 4천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미국 정치 전문 채널 더 힐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미주리주는 중국 당국은 은폐와 무책임한 대책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며 차후에도 중국 당국은 중요한 정보를 숨겨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주정부들도 본격적인 중국 소송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미시시피 주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린 핀치 주 법무장관은 자신의 계획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은폐로 인해 너무 많은 미시시피인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시시피인들은 현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미시시피 주 정부는 법정에서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화자찬하던 중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비난의 화살이 중국으로 쏟아지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도 피해자일 뿐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흘러간 일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면서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는지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을 향한 국제적인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소송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상 G2 국가라면서 세계에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국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한국인들 사이에서 베트남이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죠.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이 자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사태 이후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 회장이 이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트남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대범합니다. 중국을 기피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받아들이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 탈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 기업들을 베트남이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네요. 베트남은 이번 사태의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1억에 가깝지만 환자 수는 268명에 불과합니다.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긴 어렵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중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처를 분산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세계 경제가 멈추자 단점을 고칠 적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한 중부 지역의 경제 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결정을 내릴 경우 중국과 가까워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곳에는 1000헥타르 규모의 경제 특구가 이미 승인되었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용 공간의 대부분을 글로벌 기업들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고 법인세를 최소 4년 동안 면제한다고 합니다. 15년 우대세율 10%도 적용됩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 일본과 유럽연합의 전략 변화까지 더해져 투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일 정부는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의 동남아 이전을 주문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최근 수년간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마스크를 주고받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의존도가 높은 제품과 소재의 생산지를 자국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칭한 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공장을 옮길 경우 비용의 절반에서 3분의 1을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마스크나 방호복 등의 의료 관련 제품이라면 4분의 3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연합 등으로 옮길 경우도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중국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중국이 아닌 베트남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유럽연합 EU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아닌 베트남 등의 분산 투자를 자국 기업들에게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중국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깊어진 것이죠. 결국 유럽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궁금하네요. 앞으로의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